자, 이번 시간에는 16.34 물의 자체 이온화랑 그다음에 pH 척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기본이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건 또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산염기평에서 등장하는 등장인물들, 그러니까 중요한 분자들이죠. 걔네들이 하나하나 등장을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분자가 바로 물입니다. 물. 그래서 물에 대한 특성, 그다음에 물의 자체 이온화에 대한 K값이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어떤 분자가 나오면 그 분자에 대한 구체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평형상수가 같이 등장을 합니다. 물은 KW고요. KW가 바로 물의 성질을 설명을 합니다. 약한 산에서는 그 산별로 KA라는 게 나오고 그 K 값이 그 산의 성질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KB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염기의 성질을 설명을 하죠. 네. 자, 우리가 산염기 평형을 잘 이해하려면은 물의 성질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 자, 물은 산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염기로도 작용할 수 있죠. 예. 이렇게 H가 있어서 산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비공유전자쌍이 있어서 염기로도 작용할 수 있는 양쪽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한 물에서는요. 순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하고 물은 이렇게 서로 산과 염기 작용을 해가지고 H 플러스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지금 왼쪽 오른쪽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면은 얘는 지금 산으로 작용했습니까? 염기로 작용했습니까? H 플러스를 받았죠, 얘가. 그러니까 얘는 염기로 작용을 했고 얘는 산으로 작용을 했어요. 그럼 얘는 뭐라고 합니까? 이 염기의 짝산이죠. 네. 짝산이고 얘는 이 산의 짝염기가 됩니다. 짝염기. 그래서 이건 뭐 어차피 상대적인 거고 얘도 산이고 얘도 이제 염기가 된 거죠. 자, 근데 물은 약한 산입니까? 강한 산입니까? 물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나요? 굉장히 약한 산이면서 굉장히 약한 염기죠. 그럼 지금 H 플러스를 서로 주고받았다고 지금 식을 써놓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일이 잘 생길까요? 거의 잘 생기지 않죠. 얘는 아주 약한 염기인데 왜 H 플러스를 굳이 받아서 이렇게 됩니까? 그리고 얘는 아주 약한 산이라고 했는데 왜 굳이 H 플러스를 줘서 OH 마이너스로 존재를 하겠어요? 그죠? 얘네들의 성격을 이해하면은 이렇게 반응식을 써놓긴 했지만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끼리 이런 반응이 일어나서 평형에 도달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평형 상태에서 대부분 뭘로 존재할까요? 대부분 그냥 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그 안에? 존재합니다. 아주 극미량은 존재하죠. 우리가 15장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평형 상태에서는 반응물과 생성물이 많든 적든 아주 극미량이든 대부분이든 어쨌든 같이 공존을 해야 됩니다. 얘네들은 같이 공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반응식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우리가 평형상수식을 쓸 수가 있겠죠. 평형상수식 뭐였습니까? 반응물이 분모로 들어가고 생성물이 분자로 들어가면 되는데 얘네들은 지금 순수한 용매죠. 예, 순수한 용매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평형식에서 제외가 되고 H3O 플러스 같은 경우는요 보통 우리가 H 플러스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예. 요 H3O 플러스는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하는데요. 물이 H 플러스 하나를 받아 있는 형태죠. 근데 맨날 이렇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H 플러스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H3O 플러스나 H 플러스나 그냥 거의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얘를 H 플러스로 표현을 하면은 평형 상태에서 OH 마이너스 요게 바로 평형 상수식이겠죠. 그죠? 그리고 물의 자체 해리에 대한 평형 상수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W라는 첨자를 붙입니다. KW라고 해요. 자, 이 구체적인 값은 얼마냐? 그거는 측정을 해야 됩니다. 예. 클까요? 작을까요? 얘가 크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생성물이 많다는 얘기죠. 얘가 작다라는 것은 생성물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물의 여러 가지 성질로부터 유추해 볼 때 얘가 많이 생길까요? 적게 생길까요? 안 생기겠죠. 얘가 워낙 약한 산이자 워낙 약한 염기니까 얘는 극미량만 있고 얘가 아주 작을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은 아니나 다를까 10의 마이너스 14승이라는 아주 작은 값을 가집니다. 자, 평형상수는 온도에 따라서 변하죠. 25도씨입니다. 예.
25도씨에서는 요 값을 가지고 25도씨가 아니면 다른 값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산염기에서는요, 온도가 25도씨를 벗어난 다른 온도가 제시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거의 상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H 플러스랑 OH-의 농도의 곱은 10의 마이너스 14승이에요. 자, 이 평형상수는 어떤 경우에 성립을 하나요? 순수한 물에 대해서 성립을 하나요? 아니면 물에 다른 게 섞였을 때도 성립을 하나요? 그쵸. 평형상수는 온도만 똑같으면 어떠한 상황이라도 성립한다고 그랬죠. 항상 이 값이 유지가 됩니다. 순수한 물이어도 되고요. HCl을 녹여도 되고 NaOH를 녹여도 되고 아무거나 막 넣어도 됩니다. 뭐 손을 씻어도 되고 양말을 빨아도 돼요. 그래도 이 K값, 이 KW값 10의 마이너스 14승은 항상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값은 우리가 앞으로 산염기 공부를 하는 내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기본 평형상수입니다. 얘는 항상 성립해요. 얘가 벗어나는 경우, 이 값을 벗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약한 산, 약한 염기, 다양성자산 아무리 적정곡선을 해도요. 얘는 항상 성립하고 있는 기본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바탕으로 몇 가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순수한 물에서 H 플러스의 농도가 얼마냐 이거예요. 자, 순수한 물 H2O 더하기 H2O가 어떻게 됩니까? 조금 아까 있는 식으로 H3O 플러스 더하기 OH 마이너스로 해리가 되는데 H3O 플러스는 우리가 그냥 H 플러스로 표시한다고 했죠? 이렇게. 그럼 이제 얘를 그냥 하나 지워도 됩니다. 물이 이렇게 해리가 되는 건데, 자, 이때도 뭐가 성립하나요? 25도씨라고 했으니까 항상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4승이라는 이 조건은 항상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순수한 물이라면은 얘랑 얘의 농도가 어떨까요? 당연히 똑같습니다. 얘가 하나 해리될 때 얘도 정확히 한 개가 해리되죠. 얘랑 얘는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화학 양론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치환할 수 있습니까? x 곱하기 x가 10의 마이너스 14승이니까 x는 10의 마이너스 7승이죠. 바로 H 플러스의 몰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이다 이겁니다. 쉽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OH 마이너스로부터 H 플러스를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용액이 있는데 이 안에 다른 건 안 가르쳐주고 OH 마이너스의 농도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10의 마이너스 2승이랍니다. 자, 그럴 때 H 플러스의 농도를 계산하라는 거예요. 이 조건에서도 뭐가 성립합니까? 그렇죠.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의 농도의 곱이 10의 마이너스 14승이라는 이 조건은 항상 성립한다고 했죠. 온도가 변하지 않는 한 변하지 않는데 온도는 거의 안 변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항상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H 플러스의 농도는 얼마일까요? 10의 마이너스 12승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B번도 해보겠습니다. B번은 이 안에 OH-의 농도가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몰 농도래요. 자, 하지만 이때도 뭐가 성립합니까? 그렇죠. H 플러스의 농도랑 OH-의 농도가 이 값, 이게 10의 마이너스 14승이라는 조건은 항상 성립해요. 왜냐면은 평형상수니까. 그죠? 평형상수니까 항상 성립을 합니다. 그럼 단순히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x를 구할 수가 있죠. x를 구하시면은 예제 16.5죠. 그럼 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몰 정도가 나오네요. 뭐 그냥 이거는 계산기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요. 간단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게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의 농도의 곱은 10의 마이너스 14승이라는 이 값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pH 척도에 대해서 알아보죠. 우리가 지금도 보면은
H 플러스의 농도를 계속 많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되게 작아요. 뭐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뭐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현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저분하죠. 그래서 이 H 플러스의 농도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다른 척도를 개발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pH입니다. pH. 자, pH는 뭐냐면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의 몰농도입니다. 자, 굉장히 불편해 보이죠? 왜 도대체 그냥 H 플러스의 몰농도를 쓰지? 왜 굳이 pH를 만들어 가지고선 이렇게 불편하게 하느냐? 근데 나중에 보면요, pH가 훨씬 편합니다. 예, 요건 익숙해지셔야 돼요. pH 척도에 대해서 아주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H 플러스를 pH로 변환하고 pH를 H 플러스로 변환하고 또 pH에 대한 어떤 pH가 주어졌을 때 얘가 뭐 산성이다 염기성이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느낌을 탁탁 가지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pH를 만들면은 장점이 뭐냐면요. 0부터 보통 14 사이에 들어가는 깨끗한 어떤 숫자로 얻어지게 됩니다. 예, 깨끗한 숫자. 예를 들면 뭐 pH가 7이다. 아니면은 12.4다. 아니면 뭐 2.8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가지런한 숫자로다가 우리가 이 H 플러스의 농도나 여러 가지 산염기적 거동을 설명할 수가 있게 돼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P라는 척도는요. pH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또 잠깐 공부를 하겠지만은 POH도 마찬가지예요. POH라는 것은 마이너스 로그 OH 마이너스의 농도입니다. 자, 또 제일 중요한 건 바로 pKa라는 게 있어요. pK는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pK라는 것은 역시 마이너스 로그 KA 값이에요. 자, pK 값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16장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17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간단히 몇 개 연습을 해볼까요? 만약에 10의 마이너스 3승 몰농도다. H 플러스의 농도가. 그럼 pH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로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3승이 앞으로 오죠? 그럼 3 로그 10입니다. 근데 로그 10은 1이잖아요. 그러니까 3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이건 뭐 고등학교 수학 기본적인 거죠. 여러분들이 그 화학에서 지수 로그는 잘 하셔야 됩니다. 지수 로그는 잘 하셔야 돼요. 만약에 지수 로그가 조금 약하신 분들은 따로 책을 보시든지 해서 꼭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몰농도다. H 플러스의 농도가. 그럼 pH는 얼마인가요?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역시 마이너스 로그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로그를 곱해주면 덧셈이 되죠. 그러면은 5가 밖으로 나가고요. 마이너스 로그 1.5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산을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pH랑 H 플러스를 서로 변환하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몰농도는 5 마이너스 로그 1.5예요. 5 마이너스 로그 1.5. 만약에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다. 그럼 pH가 얼마입니까? 그렇죠. 7 마이너스 로그 3입니다.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숙달이 되시면 되고요. 반대로 H 플러스의 그러니까 pH를 가지고 H 플러스의 몰농도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만약에 pH가 4.2예요. 그러면은 H 플러스의 몰농도는 얼마입니까? 그죠? 10의 마이너스 4.2승입니다. 이건 뭐 계산기를 누르면은 구체적인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pH가 5.8이다. 그러면 H 플러스의 몰농도는 10의 마이너스 5.8입니다. 자, pH가 작으면은 H 플러스의 몰농도가 진한 겁니까? 묽은 겁니까? 그쵸? H 플러스의 몰농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pH는 작아지게 되죠.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H 플러스의 몰농도가 묽어지면 묽어질수록
pH는 커집니다. 그럼 보통 수용액이 가질 수 있는 pH 범위는 얼마부터 얼마까지일까요? 가장 강산인 경우에는 0 정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아주 극한적인 조건에서는 마이너스도 가능하지만 보통 상태에서는요, pH가 0에서부터 14까지 가능합니다. 0에서부터 14까지 가능해요. 0이라는 것은 H 플러스의 몰 농도가 얼마일까요? 그쵸, 1인 겁니다. pH가 14면은 H 플러스의 몰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14승인 거죠. 자, 그래서 pH 척도는 작으면 작을수록 H 플러스의 농도가 더 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pH는 지수로 되어 있는, 이 로그로 되어 있는 척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H2랑 pH3은 몇 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농도가? 그쵸, 10배가 차이 나는 겁니다. pH3하고 4도 역시 1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pH1이 변한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1만큼 변하는 게 아니라 농도가 10배가 변하는 겁니다. 굉장히 큰 변화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요, 어떤 수용액에 지금 그 안에 존재하는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의 농도 비율이 있겠죠. 이건 이제 순수한 물이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수가 있는데, 섞여 있어도 얘랑 얘의 곱은 항상 KW를 만족시키고 얘네들의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용액에서는 H 플러스가 많을 수도 있고요. 어떤 용액에서는 OH 마이너스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용액에서는 이게 같을 수도 있습니다. 자, H 플러스가 OH 마이너스보다 더 많다. 그걸 산성이라고 합니다. H 플러스가 OH 마이너스보다 더 적다. 그러니까 OH 마이너스가 더 많은 거죠. 걔를 염기성 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똑같다. 그러면 중성이라고 합니다. 자, 25도씨에서는 KW가 항상 10의 마이너스 14승이라고 그랬죠. 그럼 순수한 물에서 얘랑 똑같으면 어떻습니까? H 플러스의 농도는 항상 10의 마이너스 7승이겠죠? 그러면은 pH는 당연히 7입니다. 그죠? 자, 25도씨에서는 pH가 7이면 중성입니다. pH가 7보다 작으면은 산성 용액이고요. H 플러스의 농도가 더 진한 겁니다. 중성보다. 염기성에서는 pH가 7보다 큽니다. H 플러스의 농도가 중성보다 더 작은 거죠.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산이냐 염기냐라는 말과 산성이냐 염기성이냐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산과 염기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청이 그대로입니다. H 플러스를 내놓을 수 있으면 산, 받을 수 있으면 염기예요. 산성은 뭡니까? 그쵸, 어떤 물질에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라 수용액에 적용되는 개념이에요. 어떤 물질이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물질은 산일 수도 있고 염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용액은 산성일 수도 있고 염기성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 분자가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반대로 어떤 특정 용액이 이 용액이 산이냐 염기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 염기라는 개념과 산성, 염기성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잠깐 또 나오지만은 우리가 POH라는 척도도 있다고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POH는 마이너스 로그 OH 마이너스의 농도예요. 자, 똑같이 계산하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pH랑요, 그 용액에 들어있는 OH 마이너스를 변환시킨 POH를 더하면은 뭐가 될까요? 그러면은 지수 로그 관계에서 계산해 보시면요, 14가 나옵니다. 14. 이 14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KW가 10의 마이너스 14승이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계입니다. pH랑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수학적 관계를 갖는 식은 뭡니까?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10의 마이너스 14승을 갖는다는 거예요. 얘를 수학적으로 변형시키면 얘가 되고요. 얘는 또 이거랑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 용액의 pH랑 그 용액의 POH를 더하면 항상 14가 나오고, 얘는 온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항상 성립하는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의
액성을 한번 보죠. 뭐 그냥 기본적인 상식적인 내용인데요. 우리 주위에는 산성 물질도 많고 염기성 물질도 많습니다. 제일 산성인 건 뭐냐? 위산이에요, 위산. 위산은 거의 pH가 1이나 뭐 1.5 정도 되게 굉장히 강한 산성이죠. 자, pH가 1이면 당연히 pOH는 뭘까요? 더해서 14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13입니다. 그리고 OH-의 농도는 곱해서 10에 마이너스 14가 나와야 되니까 당연히 이런 값을 나타내겠죠. 자, 그리고 뭐 레몬 주스나 여러 가지 콜라나 이런 사이다 이런 애들도 굉장히 산성 용액이고요. 쭉 보면은 빗물도 약간 산성입니다. 왜냐면은 순수한 물은 pH가 7이지만 비에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녹죠. 이산화탄소가 탄산이 돼가지고 pH가 약간 이렇게 7보다는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생체 pH, 생체 pH가 한 7.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한 염기성이죠. 그리고 뭐 바닷물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가 쓰는 그 암모니아나 아니면은 그 락스 같은 거 있죠. 그런 애들이 대표적인 염기성 물질이고, 가장 이제 염기성이 큰 물질은 여기 NaOH 용액이죠. 그런 경우에는 pH가 한 13 정도 되고, 당연히 pOH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물질들의 pH가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를 몇 가지 풀어보죠.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레몬 주스의 H 플러스의 농도가 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래요. 그럼 pH는 얼마냐? 자,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면 되죠. 근데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나요? 그냥 단순히 4 마이너스 로그 3.8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바로 답이 나옵니다. 답이 얼마냐? 3.42, 여기 나오네요. 3.4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해보죠. 창문 세정제가 있는데 H 플러스의 농도가 이거래요. 그러면 단순히 9 마이너스 로그 5.3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답이 이제 8.28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pH로부터 H 플러스를 계산한다. 사과 주스의 pH가 3.76이래요. 그럼 H 플러스의 농도 얼마냐? 탄순하죠? 10에 마이너스 3.76을 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H 플러스의 몰 농도예요. 이건 뭐 계산을 하면은 답이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몰 농도 정도 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pH 척도에 대한 계산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냥 참고적인 얘기지만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용액의 pH를 측정할 수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거는 바로 그냥 이 pH 미터입니다. pH 미터는 그냥 온도계처럼 그냥 꽂으면은 바로 pH가 나오죠. 어떤 원리로 이걸 알 수 있느냐? 이거는 나중에 20장 전기화학에 가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 전기화학적인 반응을 이용해서 이제 pH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지시약이죠. 지시약. 지시약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대부분 약산 아니면 약염기입니다. 그리고 특정 pH에서 색깔이 변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여기서 유명한 것만 몇 개 보면요. 메틸 오렌지 같은 애들은 좀 유명하죠. 그리고 페놀프탈레인 같은 애들도 유명합니다. 메틸 오렌지는 pH 4에서 색깔이 변하고요. 산성에서는 빨간색, 염기성에서는 이거보다 pH가 더 높은 경우에는 노란색이 됩니다. 그리고 페놀프탈레인 같은 경우는 pH 한 대충 9에서 색깔이 변하고요. 이거보다 더 낮은 pH에서는 무색인데 pH가 더 9보다 높아지면은 이게 분홍색, 빨간색이 되죠. 자,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울 필요 없고 그냥 대충만 아시면 되고, 이 지시약은요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다시 그 적정 곡선이나 이 내용에서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얘가 왜 색깔이 변하는지, 그리고 왜 요 폭이 대충 pH 1 정도 되고, 이 의미는 도대체 뭔지, 왜 얘는 pH 4고 왜 얘는 pH 9에서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적정 곡선 이쪽에서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16.34를 공부를 했죠. 지금 나온 등장인물은 물입니다. 자, 요 다음 등장 물질들은 이제 센 산과 센 염기들이에요. 요 다음에 요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